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내용은요, 이번에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메시지와 비트코인 소식, 그리고 최근에 또 비트코인 캐시 소식과 또 홍콩의 업데이트 내용,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빅테크 실적들이 상당히 잘 나와 줌으로써 이번에 지수도 생각보다 나스닥 지수도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딨냐? 네. 보니까 잘 버텨주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비트코인도 그나마 좀 어떻게 보면 더 밀리지 않고 오히려 잘 견뎌내주고 있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빅테크 실적이 정말 나스닥 기술주와 비트코인 가는 방향성이 요즘 계속 같이 커플링 되면서 꾸준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 빅테크 실적도 어느 정도는 보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캐시우드는 이번에 테슬라의 사랑으로 인해서 또 추가 매입을 좀 진행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럽 증시, 유럽 은행이 호실적이 또 나와 주었다고 합니다. 뭐 바클레이즈나 등등 은행에 있는 실적이 나왔는데 크게 문제 없이 좀 지나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상승 추세에 따른 하락폭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지표에 따른 내용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22년도 11월 저점으로 가정한다면 최근 약 20% 조정폭은 과거 상승 추세의 평균 조정폭보다 작다. 바닥을 못 잡을지언정 달리는 말에 올라타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자, 포모가 찾아오는 순간의 과거를 참고한다면 상승 추세에서도 마이너스 30% 이상 조정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객관적으로 내가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렇게 좀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본인이 이게 답이 일지 아닐지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있겠지만 순간 판단 능력도 연습을 하고 경험이 계속 쌓여야지 그 오차 범위가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에도 뭐 예를 들어서 하락이 나왔으면 하락했나 보다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와 내가 그걸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눈치껏 그런 포인트를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걸리게 될 거예요. 초반에 했었을 때는 되게 시행착오가 많이 있어서 내가 생각했던 방향보다 다르게 또 분석을 해서 잘못된 값으로 오히려 뭐 하방이 더 나오거나 아니면 내가 베팅을 했던 게 숏베팅을 했는데 오히려 롱으로 가든지 그런 현상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그건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진짜 노력과 연습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단기 트레이딩을 계속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건 필수값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래는 주말 동안 계속 축적을 했다. FTX 붕괴 이후 처음으로 고래당 공급량이 530 비트코인을 초과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홍콩의 최근 업데이트된 소식인데요. 5월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된다고 하고 이제 6월 1일 기준점으로 새로운 라이선스 제도가 조만간에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콩의 SFC에 5월 중에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 가이드라인이 또 나와준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거에 따른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좀 수반이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쪽에 홍콩의 거래소 오픈하고 나서 개인 지갑이 이쪽으로 얼마나 많이 들어올 것이냐가 정말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시장이 생각보다 안정화됐다라는 걸로 재편이 될 수가 있거든요.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과거에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갔으면 물량이 대부분 빠져나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뭐 22년도 기준으로 FTX 사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루나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도 믿지 못하고 그 다음에 거래소도 믿지 못하고 최근에 USDC 디페기 현상도 기존에 있었던 그런 은행 쪽에서 담보를 그렇게 맡겨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에 따른 영향성도
좀 받았기 때문에 신뢰를 다 잃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 제값이 거래소로 갔다라는 게 두 가지 의미로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가 알았던 그냥 인출에 따른 대상으로 쓰일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트레이딩을 연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서 머물 것인지를 좀 보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지갑의 이동도 5월달, 6월달에 있는 패턴 좀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증권형 토큰 분류에 따른 전망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최대한 어드밴티지를 좀 많이 주려고 하겠죠. 사업이 이제 초입부 단계인데 뭐 되게 강력하게 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으로 JP모건 블록체인 네트워크 오닉스 비공개 새 서비스를 공개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아직 공개할 수는 없으나 최근에 우리는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으며 은행, 브로커, 딜러 등 15곳이 서비스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상 JP모건은 말을 아낍니다. 이중적인 스탠스를 너무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일단 이 서비스가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를 확정이 나오고 나서 믿어도 늦지가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스테이블코인의 시총 13개월 감소세가 나왔고 USDT 점유율은 5개월 연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수위 테스트넷 TPS가 아주 잘 나왔다라는 것과 코인베이스 우리가 증권법이라면 증권법 위반이라면 상장 당시 왜 막지 않느냐 라는 또 그런 공격을 좀 했다라고 합니다. 글래스 노드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20만 개 되는 비트코인 마운트콕스 채권단 13만 7천 개 정도에 있는 채권단 부분이 보유 중이다. 그리고 크립토펀트의 매수세 소진에 따른 상승 여력 감소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과 영국의 국세청 디파이 과세 관련 대중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BOJ에서 정책금리에 따른 변화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 슬그머니 나와주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보시게 되면 조만간에 즉 엔화 약세, 달러 강세로 아마 보일 것 같다. 그러니까 YCC 조만간에 따른 뭐 여러 가지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넌지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두나무 주식회사 디지털자산 예치금 실사보고서 현황이 나왔는데요. 보유 비율은 원화 환산금액 기준으로 102%, 예치금 계좌 잔액 대비 회사 현금성 자산 보유 비율은 107%, 테더와 트루 USD 제외하면 자산이 100% 이상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게리 겐슬러가 이번에 또 한마디를 했는데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의 SEC에 등록해야 된다는 인터뷰 기사가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과 아발란체 간의 DC 전송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개발자들이 비허가형 크로스체인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발표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효과가 나올지 좀 더 지켜보면 알겠죠. 이번에 오랜만에 비트코인 캐시 뉴스가 나왔는데요. 분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거는 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뒤로 크립토 GPT 유통량 5배 이상 속였다고 합니다. 내용 요약본을 보게 되면 페페 GPT 민코인을 만들고 비트켓에 상장을 했는데 덤핑하고 나서 1시간 만에 거래 정지 상패가 되었고, 이더체인, BSC 체인 유통량이 최대 5배 이상 속여왔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거래소 코인을 덤핑을 해왔고 현재 항의하는 사람들은 강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OK 거래소에서는 개발 중단 프로젝트를 속간해서 다 상폐시킬 거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스테이블코인 부분에 따른 앞으로 이슈는 뭐 2분기 실적에 또 나오게 되면 계속해서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GMX 아비트럼에 있는 물량이 약 800만 개 정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거버넌스 승인 받고 사용할 예정을 갖고 있다. 암호화폐 보험 서비스 USDC 디팩인 보험 상품 출시가 나온다고 합니다. 가격이 24시간 동안 5에서 20% 디패깅이 발생을 했었을 경우 보험 상품 출시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일단 조건부가 조금 까다로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2000 USDC를 보유를 해야 되고요. 24시간 후입니다. 그러니까 USDC 가격을 고려해서 보상액을 책정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약간 이 보험 최대한도 금액이 전 매우 궁금해집니다.
현대건설 NFT 사업에 의지가 있을 건가요? 라고 해서 대법원 다니시는 분이 이것도 글을 쓰신 것 같아요. 대법원 정도 다니시는 분이 왜 NFT에 관심이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해당 내용을 보시게 되면 1년간 로드맵도 없고 수익금 기부 후 또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가장 핫한 요즘 CFD 문제점 제 세컨 유튜브에서도 다뤄드리기도 했었죠. SG 계좌 작전 세력 피칸 서울가스 3000 등등에 있는 이쪽에 문제가 계속 나와주고 있었는데 왜 계속 추천 부분만 했냐? 그래서 18년도에서 22년도 부분의 리포트를 분석한 결과 매수 중립 매도 비중 축소 부분에 있었을 때 소신적으로 발언했던 증권사는 거의 적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마녀사냥이 될 수 있으니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회사 생활 해보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 겁니다. 이 애널리스트들이 왜 그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를 딱 작성을 하잖아요. 그럼 보면 진짜 정리 정말 잘 해놨어요. 누가 봐도 너무 보기 편하게. 그리고 누가 봐도 이게 태클이 안 들어오게끔 진짜 치밀하게 분석을 해놨던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데일리 리포트 부분으로 해서 좀 짤막하게 나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일단은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상급자에 따른 지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리포트가 약간 허술하면 실력이 없는 것처럼 많이 무시를 많이 해요. 그리고 뭐 개미들도 같이 공격이 많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 또 종업 업종 종사자도 투자를 하고 있는 대상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애널리스트 뭐 또 안 되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준비를 해서 업데이트되고 또 업데이트되고 이거를 딱 보고서 또 보여주었을 때 또 반려를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상 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그 시점 이후에 리포트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돼서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때쯤에 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이런 장애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시점에 내가 만약에 순수하게 내려고 한다라고 해도 자료를 취합해서 만드는 게 이 영상 저도 만드는데 그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다. 대충 만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진짜 시간 많이 걸려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진짜로 큰 크립토 사건 나오면 저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거 위주로 다뤄서 한 번씩 빅 이슈 제 재생 목록 보면 빅 이슈만 따로 해가지고 만들어놨던 거 보면 이해하기 쉽게끔 진짜 잘 만들어놨거든요. 그런 거를 하나 만들 때 몇 시간씩 먹습니다. 진짜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래서 이분들의 입장이 어느 정도 돼요. 근데 반면에 소신발언 못하는 이유가 이분들은 뭘로 먹고 삽니까? 거래소들이 수수료로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립토도 나중에 거래소 리서치 보고서 쪽으로 그렇게 진화를 할 건데 어느 정도는 공부용으로는 좀 쓸만하대. 그걸 투자의 척도로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렇게 기나긴 패턴으로 구구절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 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미국의 M2 통화 공급량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축통화에 있는 걸 갖고 와봤는데 이것도 순기능과 역기능을 이번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제랍인 거죠.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자, 순기능은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이 타이밍만 잘 맞춰서 들어온다고 하면 뭐 미국만 통화량 증가 추이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통화 추이가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가치 증가가 돼서 이게 상당량 가중치가 어마무지하죠. 그래서 대부분 그 나라마다 이런 통화량이 증가가 됐었을 때 부자가 나오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시장의 여러 가지 붕괴적 요소를 최대한 적게 해서 실업자도 좀 줄이고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서 경기적 방어하기 위해서 그게 돈을 좀 뿌려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순기능이 있는데 역기능은 무엇이냐면 내가 반대로 망할 수가 있고요. 나를 어마무지하게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지금 물가, 돈을 많이 풀리니까 물가 때문에 미쳐 돌아갈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내가 망할 확률이 높다라는 이유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도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일단 사기꾼 애들이 판을 칩니다. 그리고 이 돈이 특정 인물들만 돈이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 약간 그 갑작스럽게 부자가 됐던 분들은 이게 상황 대처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약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러 가지 자산을 취득을 하고 나서 그게 나중에 위험이 왔었을 때 대처가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대처가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밑에 있는 하위 카테고리에 내가 그 안에 또 소속이 되어져 있다고 하면 나까지 피해가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본인이 투자를 했었을 때 투자 실패 능력이 있다라는 걸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통화량이 조만간에 이제 금리 동결이 나오게 되면 그게 미리 선마냥 땡겨가지고 크립토나 이런 쪽에서 좀 방향이 될 것 같은데 금리 인하 때부터는 좀 돈을 또 현금을 어느 정도 비축해 놨다가 다시 한번 그렇게 또 보는 시황적인 측면으로 분석도 해 드렸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 방향성 아직까지 빅테크 실적도 좋고 나쁘지 않고 5월달 6월달 사이에 또 여러 가지 라이도나 이런 부분만 큰 소식이 없다라고 하면 그래도 여기에서 횡보 아니면 조금 더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그 대신 여기에서도 추가적인 악재는 여전히 존재를 하니 왜 그럴까요? 당연히 이제 곧 돌아오는 코인베이스 실적, 채굴회사 실적 등등 나오게 되면 야 우리 이제 뭐 채굴회사 같은 경우에는 야 우리가 채굴 해서 비트코인 몇 개 팔았다.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우리가 장기적인 운용 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에 애널리스트들이 평가를 좀 더 하회시키던지 아니면 신용 등급을 조금 더 낮추던지 하게 되면 이런 것도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으니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주변에서 특히나 투자 같은 부분은 달콤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솔직히 내 편이 아닌 거예요. 진짜로. 스페이스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꼰대가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 시장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주고 자칫 잘못 가면 나락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번에 CFT 현상을 보면 아시잖아요. 지금 제가 받았던 그런 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보면은 대부분 돈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날리긴 했지만 거의 뭐 마이너스 40억 원, 마이너스 50억 원 그런 짤들이 어마무지하게 지금 돌고 있습니다. 저도 받아가지고 그거 봤는데 좀 놀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좀 곰곰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투자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고 내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내 돈을 지키는 그 정도에 있는 대처 능력도 필요하다라는 걸 통화량에 빗대어서 좀 설명을 드렸다는 걸 너그러이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잘난 맛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도 못났습니다. 뭐 그냥 쩌리 유튜버인 거고요. 뭐 별로 잘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제가 이렇게 엄격하게 잣대와 뭐 꼰대짓처럼 이렇게 훈수를 두는 이유는 다 같이 잘해보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별 다른 뜻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 잔소리 많이 해봐야 구독자 많이 안 늘어난다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좋은 이야기 하면 재밌어요. 예, 개그 형태로 해도 재밌지만 저랑 잘 안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진실적으로 항상 대하려고 합니다. 뭐 믿으실 분들도 있고 아니실 분들도 있겠지만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